네, 이제 그 RNN이랑 이제 LST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했고요. 어텐션은 은하님께서 담당하였는데 제가 RNN이랑 LSTM 정리한 거 공유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RNN이랑 이제 LSTM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RNN이랑 LSTM은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CS231N 강의를 참조하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해당 슬라이드에서 뽑아왔고요. 이제 먼저 RNN의 개념 및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RNN이 아닌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제 하나의 인풋 X 있으면 이제 이게 뭐 다양한 가중치 및 액티베이션 펑션과 결합되어 하나의 아웃풋 Y를 출력하죠. 이제 우리는 이런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를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RNN은 이제 특정 순서가 있는 과정, 이걸 영어로 프로세스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제 RNN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밑에 있는 다양한 RNN 구조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조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원투맨이, 그러니까 하나의 인풋에 대해 여러 개의 아웃풋이 있는 거, 이제 뭐 이미지 캡처링에 쓰이고, 이제 many to one, 여러 개의 인풋에 대한 하나의 아웃풋 출력하는 거, 뭐 주로 감성 분석에 쓰이고요. 이제 many to many라고 여러 개의 인풋에 대하여 여러 개의 아웃풋을 출력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이제 시퀀스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인코딩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시퀀스로 이루어진 다른 언어의 단어로 이제 디코딩하는 머신 트랜sl레이션에 쓰이기도 하고요. 이제 동영상이 프레임당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RNN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인풋과 아웃풋 중 하나가 단일하더라도 그 나머지가 여러 개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인풋과 아웃풋이 여러 개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하나더라도 이제 그 내에서 가변하는 방법으로 이제 아웃풋을 출력한다면 이제 이걸 RN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프로세스 시퀀스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이제 이걸 시퀀셜 프로세싱이라고 이제 또 말을 하기도 해요. 이게 그거에 대한 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이미지 분류를 이제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시퀀셜 프로세싱은 이제 특정한 순서로 이제 이미지 각 부분이 이제 그림스라고 하죠. 그거를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걸 이제 그림스라고 하는데, 우리 특정 순서대로 훑어보면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RNN이 뭔지 이제 좀 대충 알았으니까 이제 그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RNN이 흐름은 아래의 순서와 같습니다. 이제 이 밑에 이미지랑 첨조면 조금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먼저 이제 RNN 이 모양에 이제 internal hidden state HT-1이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아래 첨자 T는 이제 타임 스텝을 의미하고요. 이제 특정 인풋 이제 XT가 이제 여기 RNN 모형에 들어가면 이제 기존에 있던 HT-1과 XT가 이제 특정 가중치 W로 이루어진 함수와 이제 결합하여 이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 HT를 생성합니다. 그 이때 여기 있는 WHH랑 WXH는 이제 모든 이제 히든 스테이트에 같이 공유가 되고요. 모든 TS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on-linearity를 위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이제 탄시 함수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NN이 구조에 따라 이제 특정 혹은 전체의 T에 대하여 prediction YT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가중치 W가 있죠. 그다음에 이 간단한 거를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형태로 보면 아래와 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이 RNN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many to many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각 T마다 이제 새로운 X와 결합하여 이제 새로운 Y 값을 출력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이제 각각의 Y에 대해서 이제 softmax loss를 구한 다음에 이제 softmax 각 Y에 대한 softmax loss가 있기 때문에 뭐 L1, L2, L3, 그다음에 LT까지 있겠죠. 그다음에 이 모든 로스들을 이제 결합해서 이제 최종적인 로스를 저희가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RNN이 트레이닝, 학습에 관한 건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모델이 로스를 구할 때 이제 for propagation으로 아까 YT에 대한 각각의 로스가 있고 그 로스를 합산한다고 하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웠던 것처럼 이제 backpropagation을 통해 이제 W 값들을 저희가 조정을 하죠. 근데 하지만 이제 시퀀스가 엄청나게 길어지면 이제 전체의 모델에 대한 forward pass 및 backprop을 하는 시간적 비용이 매우 클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한 gradient descent 스텝을 밟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truncated backpropagation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 이제 이거와 같이 일정한 크기 청크로 나눠서 그 청크 내의 로스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청크에서 계산되는 로스를 모두 합해서 최종 로스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론상은 어려워 보여도 이제 뭐 112줄이 파이썬 코드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RNN이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봤던 CS231N에서는 이제 RNN이 예시로 이제 Character Level Language 모델 샘플링을 보여줍니다. 이제 HELO 이 네 개의 그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hello라는 단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알파벳은 이제 원핫 인코딩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이 빨간 부분 같이 벡터 형태로 입력을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지금 위에 있는 소프트맥스가 없다 치고 이제 그냥 단순히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인풋 레이어에 대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해서 아웃풋을 출력했는데 이제 첫 번째 결과 H 다음에 가장 이제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가장 큰 값이 이제 그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헬로를 하고 싶은데 이제 H 다음에 O를 하니까 이 모델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학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노란색 소프트맥스를 활용하면 이제 각 알파벳이 나올 확률 분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의 이제 우연한 확률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단어인 이제 헬로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 모델이 그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시들 말고요. 이제 강의에서는 뭐 이제 셰익스피어의 문체를 모방하거나 이제 수학책의 형태를 모방하거나 C코드를 모방할 수도 있는데요. 뭐 무의미한 뜻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RNN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LSTM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LSTM을 알기 전에 이제 멀티레이어 RNN과 그 한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RNN 모델을 작동시킬 때는 아까처럼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붐과 같이 여러 층의 히든 스테이트가 있는 멀티레이어 RNN을 사용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층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앞서 우리는 이제 한 히든 스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이제 그 HT-1과 XT가 이제 특정 가중치 W랑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모델은 이제 행렬 곱을 통해서 결합을 하는데 이제 만약 로스를 저희가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H에 대한 그 그레이디언트를 구할 때는 이제 W들이 이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계속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에 관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 로스 이제 그레이디언트 구하는 과정이 이제 빨간색 선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W가 계속 똑같은 W가 계속 관여가 되는데 이 W의 최대값 중 하나가 1보다 크면 이 그레이디언트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요. 이걸 exploding gradient라고 이제 만약 이 W 값이 이제 1보다 작다면 이제 그레이디언트는 폭발적으로 감소할 건데 이거를 vanishing gradi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뭐 exploding gradi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gradient clipping이라는 기법으로 이제 저희가 gradient의 범위를 저희가 조정해 줄 수 있는데요. 근데 vanishing gradient를 해결하려면 이제 이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multi-layer RNN의 아키텍처를 이제 전부 다 바꿔야만 해요.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게 바로 LSTM입니다. 그래서 이제 LSTM의 개념 및 유용성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제 LSTM은 아까 말씀드렸던 vanishing gradient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exploding gradient 문제도 이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RNN과 마찬가지로 이제 LSTM도 먼저 이렇게 HT-1과 이제 XT와 그 W의 행렬곱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과값을 통해서 이제 4개의 게이트라는 걸로 나눠져서 이제 각각 다른 값을 출력합니다.
이제 그 게이트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ifog라고도 하는데 이제 먼저 인풋 아니죠. 그냥 위에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제 forget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셀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지울 것인가. 그다음에 input 게이트는 이제 xt 값을 얼마나 노출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output 게이트는 이제 현재 셀의 출력 값을 얼마나 노출시킬지 결정하고 이제 게이트라고 이제 그 강의자분께서 이제 임의로 정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현재 셀에 얼만큼의 값을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아래에서 좀 자세하게 할 예정이고요.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orget gate, input gate, output gate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여 이제 0과 1 사이 출력 값을 내고요. 이제 gate gate는 이제 탄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출력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셀이 뭔지 조금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들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앞서 이제 그 LSTM은 그 히든 스테이트 말고 이제 셀 스테이트라는 것도 불립니다. 라는 CT가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CT 생성 과정은 이제 아래와 같은데 이제 먼저 그 CT-1과 이제 FY 그 엘리멘트 와이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제 for gate gate는 이제 그 이전 셀이 정보를 얼마나 지울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는 게 되게 유리하고요. 아예 지우거나 0이고 그다음에 유지하거나 보는 일이 되겠죠. 그냥 그 값에는 유지해야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input gate과 이제 gate gate의 값을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을 이제 곱해서 이 두 개를 서로 더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input gate 또한 이제 얼마나 인풋을 노출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고요. 이제 gate gate는 이제 현재 셀에 추가할 값을 뭐 이거를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찾아봤는데 이거를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고 이제 하는 블로그도 있었고요. 근데 강의자분께서 그에 대한 설명이 좀 잘 없어서 저도 완벽하게 이해는 했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추가할 값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히든 스테이트에서 이제 셀 스테이트라는 걸 새로운 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셀 스테이트의 이점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은 바로 그 RNN이 한계를 극복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gradient flow를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저희가 만약 C에 대한 백프롭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F 간이 F의 그 엘리멘트 와이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만 저희가 구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덧셈 연산은 이제 그레이디언트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 F의 값은 그 아까처럼 W라는 이게 그냥 아까 이 멀티레이어 RNN처럼 이제 W 하나의 W 같은 고정값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스테이트마다 되게 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vanishing, exploding gradient의 가능성을 이제 줄여줍니다. 물론 이제 f의 값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vanishing gradient의 가능성이 있긴 하대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f의 값에 초기에 그 높은 값이 바이어스를 줘가지고요. 이제 vanishing이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레스넷을 공부한 저희로서는 이제 LSTM이 uninterrupted gradient flow는 이제 레스넷이 아이덴티티 매핑과 유사한 원리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RSTM과 아니 RNN과 LSTM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네. 그 이제 저희가 그 게이트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강의자분께서 말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탄시 함수로 통과시켜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인풋 게이트와 게이트 값을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이제 그 전이 셀 스테이트와 이제 더할 때 그거를 왜 정확히 탄시 함수로 통과시켰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타나이 참수를 사용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자면? 네네네네. 그렇게,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유가 지금 탄 H를 아예 안 쓰는 거가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시그모이드나 아니면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 대신 탄 H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후자인 것 같아요. 아, 우선 어쨌든 RNN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관습이 턴H 함수를 가장 많이 쓰긴 해요. 약간 컴퓨터 비전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딥러닝에서는 시그모이드나 아니면 어쨌든 다른 렐루 같은 걸 쓰는 반면에 어 그 RNN은 대체적으로 턴H 함수를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잠시만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정확히 말을 하자면 타네이스가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1이죠. 0부터 1이 아니라. 그리고 어, 음, 그게 사실 관습이라고 보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잠시만요. 똑같은 질문이 여기 있네요. 우선 이제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너스 1, 0 대신 0에서 1로 대신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렇게 바꿔주는 펑션이 있으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라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근데 딥러닝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대부분은 관습에 좀 남겨두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 사실 탄H가 지금 여기에서 그랬듯이 다른 시그모이드나 렐루보다는 그라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에 대해서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그런 거 해결하는 거에는 어텐션이나 그런 게 훨씬 더 좀 좋은 거고요. 어, 조금 그냥 약간 관습에 조금 더 남아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자연어 처리나 아니면 시퀀스 모델들은 탄H를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탄H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사실 비슷한 걸로 릴, 리키 렐루라는 펑션도 마이너스 1에서 1이거든요. 0에서 1이 아니라요. 그런 것들도 보면 약간 이런 그라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1에서 1이지 0에서 1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거 여기에 그냥 검색을 해보니까 답이 대부분 나오긴 하는데 거의 다 비슷한 말이에요. 베니싱 프로블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 그 여기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분 발표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텐션 하면 될까요? 네네. 음, 강의 들으면서 강의 슬라이드에서 필기했던 내용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어텐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세히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찾아본 거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텐션 말하면 먼저 이미지 캡셔닝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 캡셔닝은 그 이미지 그 말 그대로 이미지를 이 RNN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특징적인 단어들을 추출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이미지를 볼 때 좀 이렇게 막 새 이미지를 볼 때 이미지의 막 물 부분과 새 부분을 그렇게 똑같이 보지 않고 보통 새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도 그렇게 이미지를 봐야 더 이미지 캡처링을 잘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게 어텐션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말 그대로 그 이미지에 좀 더 집중하는 부분을 두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시장 알고리즘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희가 그냥 뭐 CNN을 생각을 하면은 피처맵을 그 CNN 통해서 피처맵을 이제 가져오자 추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RNN의 되게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가져와가지고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분포값, 그 위치에 대한 분포값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피처맵에서 좀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어텐션을 두고 싶은 부분에는 좀 더 뭐 큰 값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포값이기 때문에 또 다 합하면 1이 되는 값이고, 그 분포값 행렬인 A1을 이제 처음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서 만들고, 얘를 이렇게 이 어텐션을 다시 피처맵으로 가지고 와서 피처맵이랑 행렬 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싱글 서머리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Z1이라고 표현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싱글 서머리 벡터가 이거는 이제 이미지에서 어떤 어텐션을 주고 싶은 부분에 이미 어텐션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얘가 이제 다음 단계에 그 RNN에서 또 추가적인 인풋 값으로 같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인풋을 갖고 들어가게 되고, 그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 벡터부터는 두 개의 아웃풋을 이제 내게 되는데, 하나는 아까 처음 히든 스테이트 벡터처럼 그 로케이션,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분포값, 그리고 저 단어에 대한 분포값도 함께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 벡터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행렬도 똑같이 이렇게 만든 이 위치에 대한 분포값을 다시 피처맵에 적용을 해서 또 싱글 스테이트 벡터를 만들고, 얘를 다음 스텝에 추가적인 인풋으로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서 얘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하얀색 부분이 어텐션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하얀색 부분이 바뀔 때마다 이 추출되는 단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미지에서 어텐션이 주어진 부분이 달라지면은 거기서 제너레이트 되는 단어도 달라진다는 걸 이 슬라이드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습한 어텐션 알고리즘이 이렇게 흰색 부분에 여기서 흰색으로 강조된 부분에 어텐션을 줘서 프리스비라는 단어를 추출을 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도구라는 단어를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어텐션 알고리즘이 이용이 됩니다. 근데 어텐션 알고리즘이 유용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도 잘 적용이 되는데, 강의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질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진에서 찾아내는 게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서 Who is under the umbrella라고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진에서 두 여자라고 찾아서 이렇게 답을 내는 그런 문제고요. 여기에 이제 어텐션 알고리즘이 함께 사용이 되는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하게는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처음 파란색 글씨를 표현해놓은 RNN이고요. RNN은 그 주어진 질문 퀘스천 문장을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RNN 스텝마다 이제 그 퀘스천 문장에 한 단어씩 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지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이미지는 CNN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서머라이즈드 된 그 값을 각 RNN마다, 그러니까 인풋 퀘스천 센텐스의 각 단어가 주어진 저 RNN 스텝마다 CNN의 정보도 같이 통합을 해서 이렇게 그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분포값, 아까 그 어텐션에서 어떤 이미지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분포값을 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분포값을 프레딕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텐션 맵을 그 사진과 적용을 해서
다시 이 RNN을 집어넣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보시면은 이렇게 뭐 사진을 봤을 때 질문은 Why is the person holding a knife라는 질문이 주어지고 그리고 사진도 같이 주어지고요. 얘네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세스대로 이제 분석이 되어서 이 하늘색 박스 부분에 어텐션이 집중이 되게 분포값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답은 케이크라는 이런 답을 내게 됩니다. 이게 Visual Question Answer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구조를 했고요. 혹시 질문 받아야 되나요?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텐션이 정말 뭐랄까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거는 그냥 모델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텐션을 가중치를 얼마나 두냐에서 이제 CNN에서 출발한 개념이라고 저희 말씀드렸고 그걸 이제 RNN 확장을 했더니 이제 그 훨씬 더 잘 되더라. 약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I am a teacher이라 나는 선생이다라는 두 문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텐션을 적용을 하면 그 아래는 똑같이 돌아가는데 I am a teacher라고 하는 부분에서 teacher랑 그다음에 선생님이라는 그 두 문장에 대해 두 단어에 대해서 어텐션 그 웨이트가 훨씬 더 크게 생성이 되고 실제로 RNN을 돌릴 때 RNN 또는 LSTM 등을 돌릴 때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볼 때는 선생님이랑 그 티처가 훨씬 매우 어텐션이 강하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델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짧은 모델에서 그냥 RNN만 해도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데요. 왜냐하면 웨이트가 그 단어 4개 안에서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긴 문장, 예를 들어서 I lived in France. 그 다음에 I speak French very fluently. 약간 긴 문장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프랑스랑 프렌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프렌치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빈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빈칸에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라고 던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요. 그러면 그 어텐션이 어디에 더 있어야 되겠어요? 프랑스에 더 있어야 되는 거겠죠.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어텐션을 저희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코드는 뭐 여러분이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요. 코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자세하게 들어가시려면 다음 학기에 자연어 처리 분반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연어 처리 이거 엄청나게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자연어 처리도 마지막 뭐 자동 번역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텐션이 마지막 주예요. 자연어 처리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거기서 7주 하는 거를 1주 안에 다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거니까 엄청나게 대단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제 어텐션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자를게요.